단 1분. 무례한 공격을 받을 때 드러나는 그릇 큰 사람들의 특징 4가지. 아주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회의실입니다. 당신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기획안 발표를 방금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맞은편에 앉은 한 동료가 삐딱하게 몸을 기대며 끼어듭니다. 그는 당신의 기획안이 가진 논리적 허점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짧은 경력이나 과거의 사소한 실수를 들먹이며 아주 교묘하게 인신공격을 퍼붓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로 쏠리고 공간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귓불이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언성을 높여가며 변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꾹 참아내겠죠. 하지만 진짜 그릇이 큰 사람, 그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설픈 방어막을 치려고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아주 가볍고 편안한 미소를 띠며 공격을 퍼부은 그 사람의 눈을 깊고 고요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까요? 그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질문 한마디에 공격의 칼날을 휘두르던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립니다. 분명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쪽은 이 사람인데 어느새 상황의 주도권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공격자는 횡설수설하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찰나의 순간을 목격하고 나면 당신은 아마 이런 착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성인군자구나. 어떻게 저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을 수 있을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참아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고요한 미소와 여유는 타인을 향한 맹목적인 자비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잔인할 정도의 오만함에서 나옵니다. 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 억울한 순간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왜 억울하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웃어넘길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얄팍한 처세술이나 인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할 아주 냉혹하고 철저한 경제학적 계산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계산법이 무엇이길래 단 1분 만에 눈앞의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리는 걸까요? 누군가 나에게 뾰족한 가시가 돋친 말을 던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나의 뼈아픈 약점을 콕콕 찌르며 비아냥거릴 때도 좋고, 직장 상사가 내 인격을 깎아내릴 때도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무례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굳게 믿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던지는 그 더러운 감정의 쓰레기들은 사실 당신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사라는 인간의 아주 비겁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그 사람은 사실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감정이 파산하기 직전이라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찌꺼기들을 만만한 당신에게 확 던져버리는 것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우리의 주의력과 감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자본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르죠. 내가 저 무례한 사람의 말대꾸에 에너지를 쏟고 분노하는 순간 나는 내 귀중한 자본을 허공에 불태우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속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거래를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그 공격자는 나를 위협하는 맹수가 아니라
그저 감정의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는 불쌍한 에너지 구걸꾼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기 안의 불안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남의 평정심을 훔쳐가려는 도둑 말입니다. 당신이 그 구걸꾼의 도발에 넘어가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 쓰레기 같은 감정거래에 서명을 해버린 꼴이 됩니다. 그가 당신에게 매긴 아주 헐갑의 가치를 당신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죠. 진짜 강자들은 그런 적자투성이의 거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과 자기 자신의 본질을 완벽하게 분리해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이 너무 팍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상대를 꿰뚫어보며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타격감 제로의 여유로운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례한 공격을 받았을 때 여전히 화를 내므로써 당신의 가치를 폭락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웃어넘김으로써 그 얄팍한 도발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남이 던진 쓰레기를 받지 않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치명적인 쓰레기를 나 스스로 만들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들의 대처법은 과연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선배로서 혹은 상사로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갓 입사한 앳된 인턴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당신의 논리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도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된 바로 그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뇌는 이런 순간에 비상벨을 울립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궁리하기 시작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라며 말을 돌리거나 심지어 억지를 부리며 후배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라가 다른 그릇이 큰 사람들은 여기서 소름 돋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도 맑고 환한 얼굴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버립니다. 아차, 내가 완전히 착각했네요. 당신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하마터면 내 실수 때문에 회사 전체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날카롭게 잘 짚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오히려 지적을 한 후배가 당황하고 미안해할 정도로 너무나도 시원하고 유쾌하게 패배를 선언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면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위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실이라는 태양빛이 비치면 변명이라는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변명의 얼음을 찾아 헤매야 하고 결국 감정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진짜 내공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굴복이 아니라 훌륭한 손절매로 여깁니다.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가장 빠르게 상황을 종료시키는 투자자의 결단 말입니다. 나의 실수를 쿨하게 인정한다고 해서 나의 진짜 가치가 깎여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뼛속 깊이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빠른 인정은 상대로 하여금 나를 공격할 무기를 영원히 빼앗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어술이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빈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사막에서 얼음집을 짓다가 말라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쿨한 손절매를 통해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어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작은 자아를 산산조각 내는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딱 3초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가장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였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억울하다며 칼을 갈고 있었습니까? 두 가지 중 어떤 것이든 가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의 쳇바퀴에 갇혀 평생 남의 시선이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끔찍한 쥐구멍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 텅텅 빈 가짜 껍데기를 지키려고 바둥거리니까 매일매일 퇴근길이 지치고 무기력한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알량하고 싸구려 같은 자존심의 껍데기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고 결심했다면,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내 가치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릇을 찢고 나와 진짜 강자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당신 자신과의 엄숙한 약속이자 무서운 맹세입니다. 맹세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소름 끼치도록 타인을 지배하는지, 그 진짜 무서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나 자신의 끔찍한 실수 앞에서도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의 진짜 내공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방어라는 헛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을 짓밟아 내 자존감을 부풀리려는 유치한 짓도 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탕비실이나 식당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한 명이 은근슬쩍 운을 뗍니다. 그 팀장 말이야, 요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사람을 쥐어짜고 난리야? 그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모여들어 저마다 한마디씩 욕을 거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며 아주 저렴한 연대감을 쌓아가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 무리에 속해 있다면 왠지 나도 한마디 거들어야만 이 무리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은 그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같이 비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색하며 훈계를 두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담담하게 툭 한마디를 던질 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남아서 악성재고 문제 혼자 뒤집어쓰고 수습하시던데 위에서 압박이 심해서 마음이 많이 타들어 가시나 보네요. 그 한마디에 피 튀기던 험담의 불길은 아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분위기를 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아주 넓고 객관적인 시야를 슬쩍 열어준 것입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남을 헐뜯으며 뭉치는 행위는 전형적인 정크본드, 즉 쓰레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리에 소속되었다는 아주 달콤하고 높은 이자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의 부도 위험은 100%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낄낄거리며 남을 헐뜯은 그 사람들은 내일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반드시 당신을 똑같은 도마 위에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화합이나 사회생활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이 지독하게 가난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자기 시장 가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쓰레기 채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우량주가 되어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의 약점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이 우량주 같은 사람들이 반대로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남들이 달라고 요구할 때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당신이 몇 달을 밤새워가며 알아낸 기가 막힌 영업 비밀이나 아주 유망한 투자 정보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직장 동료나 거래처 지인이 당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 비결을 묻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순간 엄청난 비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걸 다 알려주면 내 밥그릇을 뺏기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받고 올라서면 어떡하지? 그래서 대충 겉핥기식으로 얼버무리거나 그냥 운이 좋았어라며 핵심은 꽁꽁 숨겨버리죠. 이것이 바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빈자의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진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실력자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전부 내어줍니다.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디테일한 엑셀 파일까지 넘겨주고 심지어 어디서 실수하기 쉬운지 함정까지 아주 친절하게 경고해줍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손해를 자초하는 멍청한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냉혹하고 정확한 계산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모든 정보가 무료로 공유되는 오픈소스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 알량한 종이 쪼가리나 몇 가지 팁을 남에게 준다고 해서 자신의 진짜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돈 복사기, 진짜 핵심 자산은 그 종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의 뇌의 세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알아낸 것을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사람들의 맹목적인 충성심과 신뢰를 통째로 사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가 공짜로 넘겨준 그 노하우는 내일 나에게 100배 더 가치 있는 고급 정보와 거대한 인맥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고작 부스러기 몇 개 쥐고 있으면서 뺏길까봐 벌벌 떠는 쥐새끼와 기꺼이 빵을 통째로 내어주며 아예 빵집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포식자.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쥐꼬리만 한 비법 하나 안 뺏기려고 모니터를 손으로 가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남이 내 파일을 뺏어 먹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서 뒹구실 겁니까? 이 소름 돋는 행동들은 결국 단 하나의 잔인한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무례한 공격 앞에서도 끄떡없는 멘탈, 실수를 즉시 인정하는 결단력, 남을 헐뜯지 않는 고결함, 그리고 모든 것을 퍼주는 압도적인 여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결국 단 하나의 아주 날카로운 진리로 수렴됩니다. 바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레기 같은 곳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퇴근할 때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피곤하고 인간관계가 끔찍하게 지긋지긋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억지로 증명하기 위해 하루 에너지의 90%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릇이 큰 강자들은 그 잘나 보이고 싶은 증명 욕구 자체를 아주 시원하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난 굳이 내 잘남을 너희 같은 자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없어. 이 오만하고도 완벽한 포기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상처받지 않는 무적의 상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화를 참는 성인군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애초에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만 머릿속에 뼈저리게 박아 넣으십시오. 내일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당신의 약점을 잔인하게 긁어놓는다면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며 핏대를 세우지 마십시오. 마치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 억만장자가 길거리에서 악을 쓰는 파산자를 내려다보듯 그렇게 서늘하고 여유로운 눈으로 그들을 쓱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살짝 조롱하듯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두르고 있던 그 무겁고 냄새나는 변명과 자존심의 껍데기를 집어 던지는 순간 당신이 얼마나 소름 돋게 강하고 압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짜릿한 쾌감과 통제력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유한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차가운 진실이 당신의 꽉 막힌 껍데기에 작은 균열이라도 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변화를 증명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뼈를 부수는 차갑고도 지극히 현실적인 심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